네, 요즘엔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님을 돌보는, 즉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비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자산 관리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영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 100세 시대 나이 들수록 노후에 내가 쓸 자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 유독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모시거나 청년층의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인해서 캥거루족이 늘어나면서 자녀가 독립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70대가 되어도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노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거죠. 예. 70대는 대부분 은퇴를 하는 시기잖아요. 월급과 같은 꾸준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데 생활비는 줄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진 거죠. 예. 노후를 대비한 이 자산 관리 목표가 무조건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것보다는 점점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은 노후를 대비한다는 거는 현실적인 개념도 들어있잖아요. 자, 좀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나이에 따라서 소득도 다르고 소비 영역도 달라질 테니까 아무래도 연령별대로 노후 준비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노후에 모아둔 자산이 얼마여야 하는가가 노후 자산 준비의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사망 전까지 얼마나 현금을 벌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 20, 30대에 미리 노후를 준비한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리고요. 향후에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0대부터는 건강관리도 자산관리의 하나로 포함이 되는데요.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노후 자산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40대부터는 건강관리도 일종의 자산관리법이다. 참 체크를 둬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또 다른 특징으로 비혼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40대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입원이나 병원을 진료를 받게 됐었을 때에 가족이 없어서 전문 간병인과 전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시대로 바뀌게 됐거든요. 간병보험이나 노후 실버타운 등의 요양보호를 위한 자금을 위한 플랜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 외에 매월 고정적인 생활비용 또는 실버타운에 매달 납입하는 비용을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부동산,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런 각종 소득들을 끊임없이 소득을 기간 단위로 설정을 해서 자금을 확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목돈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 50대에서 60대에는 은퇴 시기도 맞물려 있어서 고민이 클 것 같거든요. 자, 목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노후가 걱정이 되신다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연금 제도고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 주택금액 12억 이하라면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담보로 소유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요.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이주하면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처분해 연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김주희 아나운서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에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본인이 아니어가지고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쫓겨나진 않겠죠? 어떻게 되나요? 네, 쫓겨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연금 가입 당시에 종신 지급으로 선택하시면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특징들과 함께 50대 중반에 은퇴한 경우가 많은 집은 이제 더 이상 상속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서 최근에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만약 부부 모두 담보만큼 수령하기 전에 사망하여 공사에서 처분 시 차익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잉여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반대로 공사에서 처분 시 지급한 연금이 거래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정부에서 운용하는 만큼 취지를 살려서 이렇게 지급한 연금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노후 자산을 준비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막막한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네, 20대, 30대의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후 자산을 준비하시는 순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외적 관리를 꾸준히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셔서 어디서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20대에 모으는 자산은 30대의 10배가 되고 40대에 모으는 자산의 100배의 가치가 되고 50대 이후로는 따라올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금액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꾸준하게 나의 상황에 맞게 금액이 크든 적든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하여서 노후 준비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영 대표와 함께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